안녕하세요, 그린비입니다. 날씨가 엄청 뜨겁습니다. 지금 그 예보상으로는 온도가 한 33도 34도 정도 나와요. 뉴스상으로 보면은 이 시골에서 일하시는데 온열 질환 같은 거 많이 주의하시라고 뉴스도 많이 뜨고 그럽니다. 시골에서 일하실 때는 낮에 뜨거울 때는 일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 5시쯤 시작을 해서 한 9시 10시면은 또 일을 마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녁 때 한 4시 좀 넘어가지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뭐 지방방송이 막 나오네요. 시골 동네라서 막 방송을 해요. 동네에서 막 얘기할 사항들 있으면 막 방송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오디오 속으로 내용이 들어가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9월달이나 10월달쯤 해가지고 방송을 한번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조금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끔씩 제 영상을 보시고서 그런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텃밭에다가 자두나무를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어떤 나무를 키우는 게 좋은지 그런 거를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텃밭에서 자두나무를 키울 때 이거를 키워라 저거를 키워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무를 키우는데 또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소홀한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두를 또 좋아하는 취향이 대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후무사나 왕자두 또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을에 늦게 나오는 추위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심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두나무 그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자두나무를 키우실 때 이렇게 이런 나무 이런 품종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키우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두나무는 크게 열매 달리는 그 습성이 약간씩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열매 달린 습성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전지전정할 때 그 열매 달리는 습성에 따라서 전지전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하고 오늘 오전에 하고 해가지고 저는 이 자두나무 과원에 제초 작업을 이렇게 싹 했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초 작업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가 풀이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없어진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한 열흘 정도 있으면은 또 풀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물을 일단은 최대한 빨리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위로 증발을 시켜서 나무가 뿌리가 물 속에 그 숨을 못 쉬어가지고 나무가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빨리 날려보내고, 한 열흘 정도 만에 또 풀이 올라오면은 그 풀이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초생재배의 그 이점을 이용해서 제초 작업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사 짓는 거는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거기에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석으로 일단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대석 같은 경우는 개심 자연형으로
키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시설로 해가지고 키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대석 같은 경우는 이 옆으로 나오는 이 결과지에서 매실나무처럼 여기서 열리는 열매가 충실하게 달리기 때문에 그 후무사나 이제 추위 같은 계열은 여기서 한두 마디 정도 남기고서 나중에 겨울 전정할 때 여기서 자르는데, 대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놔두고서 그렇게 전지전정을 할 생각이에요. 자, 대석은 텃밭에서 심으실 때 한 6월 중순 정도면은 수확을 해요. 그리고 텃밭에서 심으실 때에는 이제 제일 빨리 나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 소독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제일 적게 하고, 열매관은 보통 한 70에서 90g 정도, 그 사이 정도 해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맛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에서 키우실 때 대석을 한 그루 정도 키우시면은 다른 품종하고 수분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빨리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텃밭에서 키우실 때에는 대석을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지난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왕자두라고 심었는데 대석하고 다 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 남아있는 나무는 후무사예요. 후무사 이후 품종, 후무사하고 왕자두는 품종이 거의 같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확하는 그 시기가 다르죠. 후무사 같은 경우는 7월 10일에서 7월 15일, 20일 그때쯤 수확을 하는데, 이제 대석하고 다르게 이 열매 달린 습성이 이 가지에서 이 화석상 단과지들이 나와가지고 열리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품종들은 추위도 그렇고 도담, 왕자두도 그렇고 덕시설에다 키우는 게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왕자두하고 추위를 저희는 이제 그렇게 심었었는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또 후무사도 키우고 저 위쪽에는 다시 또 왕자두를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올 가을에 또 식재를 해야죠. 그래서 텃밭에서 키우실 때 이 후무사 같은 경우는 보통 장마철에 걸려요. 그 수확기가 7월 10일에서 7월 20일 그 사이에 보통 걸리기 때문에, 비가 만약에 오게 되면은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가 오면은 맛이 밍밍하니 맛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비가 한번 확 오면은 그 당도를 올리는데 최소한 햇볕을 3, 4일 정도는 햇볕을 봐야지만이 다시 또 당도가 올라와요. 그래서 텃밭에서 키우실 때 맛있는 과일 그거를 드시기 위해서는 후무사도 뭐 괜찮은데, 그런 단점이 그 장마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수원 같은 데에서 후무사 같은 경우는 많이 베어내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는 그래도 한번 또 어느 정도 한 50주 정도 한번 키워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마른 장마가 온다든지 아니면 장마가 조금 늦는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후무사 같은 경우도 맛이 상당히 좋은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후무사도 텃밭에서 키우실 때 그런 거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조화라는 품종이 한 5주 정도 들어가 있어요. 저쪽 아래쪽 밭에 조화라는 품종을 한 10몇 주 정도 더 심었는데, 이것은 이제 후무사에서 변이를 시킨 그런 품종인데, 후무사보다 한 열흘 정도 늦게 생산을 하는 그런 품종인데, 후무사하고 맛은 제가 올해 먹어보니까 맛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자람 습성이라든지 나무 열매에 달린 습성, 그런 거는 후무사나 왕자두나 비슷비슷합니다.
솔담입니다. 이거는 7월 중순에 익는 솔담인데 이미 다 수확을 했어요. 많이 달아가지고 수확은 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한 10주 정도 저희 과원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때까지 다 올라오면은 많이 달아가지고 수확을 할 생각이고요. 솔담 같은 경우는 7월 중순에 익는 조기 솔담이 있고, 8월 중순쯤에 익는 레이트 솔담이라고 또 늦게 만생종, 중만생종이죠. 그런 솔담이 있는데, 옛날 말로 피자두죠. 피자두라고 합니다. 이 솔담 같은 경우도 열매 달리는 습성이 중간 정도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후무사 계열의 그런 자두 마냥 화석상 단과지, 이런 단과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단과지나 장과지들이 나오는 그런 결과지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솔담 같은 경우도 전지전정을 하실 때 단과지들을 조금 남겨두고서 전지전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왕자두는 제가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왕자두하고 도담은 7월 말부터 8월 10일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수확을 하는 그런 품종이고,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왕자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추위예요. 추위가 저희는 주품종이에요. 제일 많이 심겨져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과일이 제가 딱 봤을 때 한 160g, 170g 정도, 160g 정도 이렇게 나오는 사이즈 정도로 컸어요. 아직 이제 7월 달이기 때문에 8월 말 정도가 숙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덜 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 크게 되면은 거의 뭐 200g 이상 나가고, 많이 나가는 거는 230g, 250g 정도까지 나오는 만생종, 대과종 품종이에요. 텃밭에서 키우실 때에는 추위 같은 경우는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텃밭에서 한두 그루 이렇게 해가지고 키웠는데 수확을 못하고 그냥 다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다른 영상들을 봐도 그렇고, 추위 같은 경우는 관리를 못하면은 거의 수확을 못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새로 나온 품종들이 많이 있어요. 자두나무 같은 경우는 품종들이 한 20에서 한 30종류 정도 되는데, 요즘에 새로 나온 뭐 젤리아트라든지 홍미인이라는 품종도 있고, 그런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새로 나온 신품종들은 텃밭에서 키우실 때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전문적으로 과수원을 꾸리시려고 할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검증이 안 된 것들을 갖다가 심어 가지고 나중에 판매하는데 판로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맛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우리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 기존에 알고 있는 자두에 대한 인식, 그런 인식들은 대석이나 후무사, 추위 같은 그런 빨간색 품종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 자두를 대량으로 과수원을 꾸밀 때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밭에 맨 처음에 알프스 왕자를 한 10몇 주 정도 심어 가지고 그게 품종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밭에서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과수원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알프스 왕자가 지금 한 주 정도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올해 과일이 하나 정도 딱 달렸었는데, 아직 숙기는 아닌데 색깔이 지금부터 막 오고 하다 보니까 새가 또 공격을 하고 해서 한번 따서 먹어는 봤는데, 익지도 않았는데 그 맛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저희 밭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밭에서도 그런 건지는 제가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겠지만은 알프스 왕자 같은 경우 세균성 구멍병에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텃밭에서 키우실 때 알프스 왕자나 새로운 신품종들 그런 것들 괜히 심으셔가지고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두나무 같은 경우는 수분수를 분명히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두나무를 두 그루를 심는다 해가지고 후무사 계열에 후무사를 심고 왕자두를 심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그루를 같이 심었다 해가지고 그게 수분수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후무사 계열을 하나를 심었다 하면은 대석 계열을 심는다든지 피자두, 솔담 계열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추위를 심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품종 계열의 자두나무를 심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수분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텃밭에서 자두나무 어떤 품종을 심으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품종별 특징하고 자두 달리는 그런 습성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얘기가 좀 길어졌죠. 그래도 끝까지 봐주셨다면은 단미 자두농원 응원하는 차원에서 구독하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미 자두농원의 그린비였습니다. 여름이라서 상당히 덥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온열질환 더운 거 잘 이겨내시고 여름이니까 휴가도 한번 딱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미 자두농원의 그린비였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